반갑습니다. 육미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캐슬 골드파크 아파트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근래 있었던 최근에 급등 시기가 좀 지나고 아마 수성구 조정 지역으로 아마 지정됐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시장 변화가 어떤지 궁금해서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사건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캐슬 골드파크, 11층입니다. 11층 물건 종류 아파트, 건물 면적 39.1평, 대지권 16.5평, 건물 전부와 그리고 토지는 전부. 자, 여기서 말하는 전부는 그 아파트 대지의 전체를 매각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 전용 면적에 해당하는 그 비율에 안분해서 해당하는 토지 지분권 전체를 매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건 접수는 2020년 5월 14일 접수가 되었고, 이 정도면 비교적 빨리 진행이 된 겁니다. 감정가 8억 8천만 원에 1월 18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5일 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5일 전이라고. 입찰 진행 예정입니다. 1차에 낙찰될지 또는 2차에 유찰되었다 낙찰될지, 이것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이 경매에 접수되고 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권리 신고가 있었는지, 낙찰받은 이후에 낙찰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법한 점유자의 또는 임차인의 흔적이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돈을 받아야 될 채권자들, 그들의 권리 신고만 있고, 점유와 관련된 또는 낙찰자에게 소유권 이전 이후에 영향을 줄 법한 어떤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현황 조사서를 또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여기는 채무자, 소유자 점유라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건 부동산을 방문하였으나 거주자는 부재했고 만나지 못했다. 전입세대 열람을 보니까 소유자 가족만 전입돼 있다. 소유자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등기 현황. 자, 그러면 이 집의 등기 현황을 보면 2013년에 소유권 이전을 했고, 그리고 대출을 받았죠. 같은 날 대출 받았습니다. 근저당. 자,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았다는 거죠. 자, 이 가장 빠른 근저당 설정 일자 2013년 5월 10일, 이 날짜가 중요하죠.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날짜고, 이 날짜보다 순위가 늦은 이 후순위의 근저당, 가압류, 자, 이런 권리들은 전부 다 소멸. 낙찰받으면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이미 경매 설정 뒤에도 근저당에 대한 칠권도 설정되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멸됩니다.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자, 그러면 낙찰받고 나면 어떤 것은 인수하게 되고 어떤 것은 모두 다 정리가 되는가. 자, 등기사항의 기재를 보면 인수될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소멸된다.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모든 권리는 소멸되고, 그 권리보다 앞선 권리는 없었습니다. 점유자는 소유자였고 임차인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등기사항에 인수할 것 없고, 자, 관리비는 입찰가와 명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다하게 연체되면 분명히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해당 아파트의, 이 물건의 아파트의 전용 면적은 40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관리비용이, 월 관리비용이 좀 많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명도할 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과금, 자,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임차인과 관련해서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고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명도 계획. 자,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이제 명도할 것인가? 누구를 상대로? 당연히 소유자 세대. 자, 이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명도를 하게 됩니다. 인도명의 신청을 합니다. 자, 잔금 납부 1에서 약 3개월 정도는 소요됩니다. 자, 강제 집행을 한다면 한 500에서 600 정도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자, 이 비용을 명도 비용으로 그냥 주고 협의해서 내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아웅다웅 싸워봐야 시간만 많이 지체됩니다. 결국은 또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관계 형성을 잘 하셔가지고 협의를 볼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 자, 이 본 경매 물건은 11층이고 남양이다. 자, 이것과 비교해서 한번 보라고 제가 가로해서 표시해 놨습니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동평형대 물건 보면 7층 남양 14억 호가하고 있습니다. 중층 남양 13억 8천, 고층 14억. 그러니까 14억을 중심으로 그거보다 좀 낮은 저층은 뭐 13억 6,700, 그리고 13억 5천. 그러니까 고층은 14억, 중저층은 14억보다 조금 낮다. 자, 그 정도 호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렇게 확인되죠. 그럼 실거래가를 보면, 자, 실제 거래됐던 가격. 자, 10억도 보기 힘듭니다. 자, 보시면 8억 9,900. 12월 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 조금 전. 8억 7천, 8억 9,900, 8억 7천, 8억 9천, 9억 3,900원 하나 있습니다. 즉, 9억 원을 기준으로 조금 아래, 약간 위, 이 부분에서 기록이 되었다. 자, 그런데 호가는 14억. 이 5억 원이나 차이 납니다. 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럴 때는, 자,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요 부근에 있는, 자, 이 경매에 나와 있는 이 본 물건의 같은 평형대 물건을 그 인근에 있는 평형대. 자, 요 물건들의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캡처는 안 해왔는데, 자, 이 물건에서 거래가 10억이 있더라고요. 네, 조금 더 작은 평형대에 실제 거래가가 10억이 있었습니다. 10억. 자, 그러면 이 물건의 예상되는 거래가를 추정해 보면 한 11억 원은 될 거다. 자, 저는 이제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자, 물론 이러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 가치 형성에 기인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뭐 하나를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한 11억 원 정도가 그래도 11억 원 정도는 줘야만 이 물건을 사지 않을까. 실제 거래됐던 과거 최고가는 9억인데 지금 당장 거래를 한다면 호가는 14억씩 하고 있으니까 11억 원은 줘야 이건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물론 이것도 비싼 가격이 되려면, 자, 다시 이 자리를 다시 찾아가려면 시간이라는 게 걸립니다. 시간. 이 매도자의 생각이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 기간 필요한데 당장 경매는 5일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11억에서 12억 정도로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에 입찰에 들어올 나의 경쟁자, 예상되는 그 경쟁자의 머릿속 생각이 중요한 거죠. 그 사람들보다 더 써야 되니까. 자, 그들의 머릿속에 이러한 데이터들 때문에 이 정도는 생각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예상 낙찰가를 분석해 봅니다.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판단할수록 정확한데 이렇게 한다는 것만 일단 보여드리고, 특히 이 황금동 이쪽으로 낙찰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범위를 높여서 수성구에 있는 비슷한 금액대의 좀 더 높은 금액대의 아파트, 높은 그 넓은 면적의 아파트를 두 개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자, 월성동에 있는 삼성 레미안, 수성동 신세계타운, 자, 달성구까지 포함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44평, 35평, 그리고 20층, 4층. 자, 2차에 낙찰됐고 1차에 낙찰됐습니다. 자, 이 2차는 제가 그때 보니까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2017년? 18년 정도 됩니다. 하여튼 2, 3년 전에 경매 신청되었다가 그것이 지금에 와서 이제 낙찰된 그 물건입니다. 그 당시에 유찰됐던 것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변경 상태에서 오다가 최근에 낙찰된 건데, 그래서 35대 1이었고 감정가는 2, 3년 전 감정이기 때문에 5억 5천이었고 낙찰가는 무려 8억 1,199만 원. 자, 이때 실제 호가하고 있던 거래가 가능했던 금액이 8억 5천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수성동 신세계타운 같은 경우는 29대 1이었습니다. 자, 아파트 하나를 두고, 자, 그것도 조금 더 평형대가 높은 이런 아파트 하나를 두고 29대 1, 35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시장. 자, 그러한 시장, 그 시장에 있는 수요자들,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금액대를 예측해야 된다.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 5억 5,700인데 실제 낙찰은 8억 1,677만 원. 이 물건도 유사했습니다. 한 8억 5천 정도. 95, 96. 자, 이거 가중 평균을 구하면 한 95.7 정도 나옵니다. 자, 우리 캐슬 골드파크 이 4단지더라고요. 자, 여기에 적용해 보면 한 10억 한 600 정도. 상한가 12억 원을 적용해 보면 11억 5,900 정도. 자, 결국은 두 가지가 이 낙찰가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 당장 얼마에 살 수 있느냐. 시장에 가서 당장 살 수 있는 거래 가능한 금액이 얼마 있냐. 거래 가능한 금액. 자, 이것이 이 낙찰가를 결정한다. 결국 하한가를 11억 원으로 받고 상한가를 12억 원으로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얼마로 봅니까? 마지막 거래는 9억, 호가는 14억. 이거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겁니다. 시장은 혼란스러울 겁니다. 자, 이걸 얼마로 보느냐가 결국 이 가격을 결정한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낙찰가율이죠. 낙찰가율을 얼마로 볼 것이냐. 자, 이 낙찰가율은 현재 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예상되는 경쟁자들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것은 제가 분석했습니다. 대략 95.7% 정도 되더라. 자, 이거는 더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봐야 한 1에서 2% 오차 범위 안에 다 들어갑니다. 결국 더 중요한 건 이 거래 가능 금액이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자, 이걸 얼마로 보느냐가 이걸 결정합니다. 저는 11억에서 12억 사이고, 자, 그렇게 한다면 10억 6천, 그리고 11억 5천. 자, 이 사이 안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좀 시장이 좀 변동이 많았고 최근에 단기 급등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뭔가 시세라는 것, 가격이 확정적으로 되지 않은 이 시점에 나온 경매 물건이기 때문에 예측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도 많을 것 같은데 또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